안녕하세요. 다정도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기록의 유익함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며칠 전에 제가 친구랑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가 이 주제가 떠올랐습니다. 친구랑 대화하던 중에 갑자기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해오더라고요. 유튜브 컨텐츠를 꾸준히 만드는 거 힘들지 않느냐고 말이죠. 그래서 친구에게 이렇게 답했어요. 아무래도 퇴근 시간 이후에 짬을 내서 하는 작업이다 보니 확실히 시간이 부족해서 힘들긴 힘들다고. 그런데 힘들긴 해도 컨텐츠 만들면서 얻는 유익이 더 많아 힘듦보다는 재미가 더 커서 할만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말이 기록을 꾸준히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걸 계속해서 해낼 수 있다는 게 대단하고 부럽다고 저를 추켜 세워주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기분이 좋긴 했지만 또 한편으론 조금 민망하기도 했는데요. 왜냐하면 저 역시나 무언가를 꾸준히 기록하는데 그렇게 끈기 있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일기를 꾸준히 쓰는 사람이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고 작심삼일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심삼일이라고 해서 그 끝이 포기로 이어졌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나름 기록에 대한 지구력이 있었던 건지 하다가 실패하고 하다가 또 실패해도 어떻게든 꾸역꾸역 기록을 이어나갔어요. 기록이 주는 유익함을 알았기 때문이죠. 기록이 어떤 유익을 주었느냐고요? 우선 첫째로 자기 이해를 돕는데 아주 좋습니다. 일기를 그래도 좀 써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기록을 하다 보면 저라는 세계가 더욱 확장되어가는 경험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다르듯 사람은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하는 존재인데요. 바로 이러한 변화를 자각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기록입니다. 예를 들어 어제는 A라는 음식이 맛있었는데 오늘은 맛이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오늘은 재밌었던 일이 내일은 시시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몇 해 전에는 격하게 동의했던 어떤 가치관이나 생각이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며 더 이상 큰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세한 변화를 캐치하려면 기록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어제 재밌다고 느껴졌던 게 오늘은 왜 재미없게 느껴졌던 건지 기록으로 남기고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어제는 왜 재밌다고 느꼈던 거지? 그런데 오늘은 왜 재미가 없는 거지? 오늘 심경에 변화가 있었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나?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역추적해가며 질문을 하다 보면 정답을 반드시 찾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높은 확률로 실마리를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기록하고 질문하지 않았더라면 대부분은 순간의 감정이었나 보다 하고 저 기억 저편으로 잊혔을 일일 텐데 기록을 통해 나의 변화, 어쩌면 본질에 가까운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좀 더 확장되고 입체화된 나를 말이죠. 그리고 기록이 주는 두 번째 유익은 기록은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줍니다. 기록은 인생의 지도 위에 나라는 사람이 서 있는 위치를 표시해 주거든요.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설정할 수 있듯 기록을 통해 현재의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점검하고 더 나아가 꿈과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요즘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것에 욕심이 나는지, 또 어떤 미래를 꿈꾸는지 등 인생의 방향성을 점검할 때 기록이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록을 통해 사후적으로 저의 관심사나 꿈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기록을 하고 그것들을 모아 다시 읽는 작업들을 통해 제 무의식을 관찰해 볼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 기록할 때는 구체적인 꿈이나 목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남겨진 기록들을 천천히 살피다 보면
제가 반복하고 있는 단어나 문장에서 하나로 연결되는 주제가 항상 있더라고요. 파편적으로 흩어진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될 때처럼 말이죠. 예를 들어 저의 경우에는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 기록들 곳곳에서 무언가 창의적인 일을 하고 싶다거나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다는 욕망이 곳곳에 표출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면 그 다음에 목표를 설정하기는 한결 수월해집니다. 나의 위치를 먼저 알아야 내비게이션 안에서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록은 일종의 마음의 건강검진과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일기는 보통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사건 중심으로 나열하기도 하지만 그날의 감정이 어땠는지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즐거웠는지, 무엇 때문에 행복했는지, 또는 무엇 때문에 우울했거나 슬펐는지 등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적어내려가죠. 감정을 기록한다는 게 별 대단한 일이 아닌 것 같아도 이것도 꾸준히 쌓이다 보면 저라는 사람의 감정의 흐름을 읽어내는데 큰 자산이 됩니다. 요즘 컨디션이 상대적으로 괜찮구나, 또는 요즘 전체적으로 좀 다운되어 있구나를 파악할 수 있게 되죠. 최근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기록을 다시 들춰 읽어보면서 점검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게 어렵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기록은 그 행위만으로 유효하거든요.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나의 현 상태를 인식시켜주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기록은 확실히 기억이 휘발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종이에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도 기록을 남겨줍니다. 내면을 치료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자각 능력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나 자신의 내면 상태를 꾸준히 모니터링 하다 보면 경고등이 들어오는 순간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적어도 골든타임을 놓칠 리는 없는 거죠. 기록은 나라는 사람을 이해하는 데 정말이지 좋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지나온 과거를 살피고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계획하게 해줍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다리이자 소통 창구가 되는 셈이죠. 요즘 다정도감 채널을 운영하며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요. 누군가에게 다정하게 대하기 위해서 이해 능력이 정말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이해 능력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기 이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타인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수 있습니다. 기록을 한다고 해서 바로 다정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만 기록이라는 행위를 통해 나 자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기 이해를 통해 타인도 이해할 줄 알게 되는 이러한 큰 흐름을 만드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록은 다정한 사람이 되는 데에 있어서 도약의 발판이자 마중물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인데 어떠셨나요? 기록의 습관을 길러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거나 여러분에게 좋은 영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컨텐츠에 대한 감상이나 여러분들만의 자기 이해를 돕는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그것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